우리나라 유통업계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명암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아실 거고요. 저도 어제 쿠팡했습니다. 새벽 배송으로 시키고 최저가 항상 비교하면서 이런 얘기 하면은 제가 얼마나 짠순이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마트를 가서요. 쿠팡에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싸잖아요. 그러면 당장에 네. 필요한 게 아니라면 쿠팡에서 삽니다. 그걸 안 하면은 요새는 바보 소리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죠. 얼마나 그러면 이마트에 그것도 아무리 사람이 많이 가도 저 같은 고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하고 그래서 제처가 싸움의 근본적인 이유가 제처가 마트에 가서 네. 화장지 길이를 평가해서 제품을 골라요. 그거를 싸우신다고요? 저의 논리는 거기까지 가서 차량 기름값 그리고 시간 투여해서 왜 그것까지 고민을 하느냐. 그냥 사는 게 맞지. 그렇게 고민하는 사모님 때문에 지금 김대중 교수님이 이렇게 먹고 살고 계신 겁니다. 그런가요? 네, 감사해야죠. 우리 와이프가 그렇게 꼼꼼하게 가계부를 정리하고 있구나. 네. 화이팅! 화이팅! 앞으로 두께도 보지. 잠시만요. 왜 게스트를 혼내고 계시죠? 아니, 하는 게 아니고 싸우지 마시라고요. 네, 그게 네. 부부싸움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웃을 일이 아닌 게 이제 이마트가 지금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 그리고 계속해서 매장 수를 줄이고 있다. 네. 이거는 사실 안 좋은 시그널이긴 하죠. 네, 그렇죠. 일단 뭐 이마트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에 이제 사상 처음으로 이제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관련돼서 조금 더 이제 회사의 그런 이제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는 희망퇴직을 이제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대상은 15년 이상 과장급 이상 직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퇴직금하고 뭐 퇴직 유료금, 그다음에 생활지원금 등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원책이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는 뭐 이마트 자체가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계열사인 신세계 건설이 작년에 상당히 실적이 부진했었던 게 전반적으로 실적을 좀 더 끌어내린 그런 주요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최근에 이제 신용평가사들이 이제 신용 등급도 지금 낮춘 그런 상황입니다. 기존에 이제 AA 였다가 AA 마이너스로 한 등급 낮췄는데요. 낮춘 이유를 보면 이제 중단기적으로 보면 본원적인 이익 창출력이 과거에 비해서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실적이 향후에 개선될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온라인 부분이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조금 전에 이제 앵커님도 얘기하셨듯이 네. 요즘에 진짜 다 저희 그렇게 집도 하죠. 네, 저희 집도 이마트 가서 쿠팡 가격을 확인하고 있으니까. 너무 네. 뭐 미안하네요, 네. 이마트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 그러면 이마트 자체가 그 뭐 다른 이제 온라인 채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채널을 안 쓰고 이제 다른 채널을 쓴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이마트가 갖고 있는 온라인 채널에 대한 경쟁력이 아직까지는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또 하나가 이제 최근에 이제 C커머스라고 하는 이제 차이나 커머스 뭐 대표적으로 뭐 알리나 그다음에 테무와 같은 그런 이제 온라인 사이트들에서 또 이제 많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일단 국내에 관련된 이제 유통 채널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좀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마트의 실적 추이를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결국엔 이마트 실적이 작년 동기 대비는커녕 계속해서 분기별로도 계속 안 좋아지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적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요? 22년도에 역대 최대급 실적을 발현시켰고요. 네. 23년도에는 그보다 약간 줄긴 했지만 추세적 흐름을 보게 되면 실적치에서 급격하게 최근에 주가 상황과 연동될 만한 악재 내용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마트나 롯데쇼핑이나 유통주에 대한 흐름들을 한번 판단해 봐야 되는데 경기가 불황일 때는 소비주들이 주가 상승합니다. 네. 유통주 상승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월마트나 코스트코가 역대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주가 상승하고 있거든요. 소비주들은 경기가 불황일 때 계속 필수 소비재를 사야 되기 때문에 매출이 조금씩 증가하고 회사의 내용도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국내 이마트나 롯데쇼핑의 주가는 10년 내에 최저점을 주가를 기록하느냐. 네. 이거는 이제 관계사, 자회사, 롯데건설, 신세건설에 대한 최근 PF 대출과 관련된 악재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마트와 롯데쇼핑을 판단하면서 관련한 PF와 관련된 악재가 언제쯤 해소가 될지를 한번 판단해서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시점을 가늠해야 될 겁니다. PF 대출 관련해서는 지금 최고점의 그 상황은 지나갔습니다. 지난해 연말 올 초 같은 경우에 PF 대출이 18%, 19%, 20%까지 했습니다. 원래 PF 대출은 우리가 알고 있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 플러스 알파 1.5% 스프레드를 적용해서 PF 금리가 정해지거든요.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1.5%였기 때문에 PF 대출 금리가 3% 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3% 수준의 PF 대출 금리가 최근에 18%, 19%, 20%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건설사들이 건설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금융 비용 때문에. 그런 PF 대출 금리가 최근에 다행스럽게도 10% 언더로 내려왔거든요. 한 9%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 수준으로 회귀하려면 한 5% 수준까지 추가로 더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환율과 금리와 전체적인 자금 통화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죠. 앞으로 점진적인 환율의 하락이 진행될 것이고 금리 자체도 지금 수준 대비해서 크게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안정화 수준에서의 상황이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시기적으로 볼 때는 올 3, 4분기, 4, 4분기 정도 되면 그 간에 중소형 건설사들인가 지방 건설사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요. 살아남은 말씀드렸던 신생건설, 롯데건설 같은 거는 계열사, 자회사를 통해서 지금 자금 지원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올 3, 4분기 정도 되면 이 PF 대출과 관련된 건설사들은 안정화 단계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마트나 롯데쇼핑의 경우에도 2, 4분기 후반부에서는 주가에 전환점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매출은 그 간의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다만 영업이익 부분에서 자회사, 계열사의 악재 상황으로 지금 적자를 기록한 상황인데 대략 저는 한 7, 8월, 9월 정도에서는 네. 이들 종목들의 주가 턴어라운드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더 기다리시고요. 최저점은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잡으신다면 7, 8, 9월 정도에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도 주가가 워낙에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렇죠. 저 PBR 얘기하면서 유통주 매력이 부각됐잖아요. 그래서 사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런 분들은 어떡하죠? 일단 뭐 저 PBR 관련돼서 이제 그 유통주들이 이제 낮은 PBR을 갖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건물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오프라인 매장들이 이제 자가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돼서 이제 저 PBR, 그러니까 자산이 많이 이제 되면서 저 PBR 주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지만 이런 저 PBR이어도 아까 그러니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영업이익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유통 관련된 부분은 영업이익이 계속 좀 줄고 있다라는 게 가장 좀 큰 문제거리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조금 개선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테이버호수 네. 유통주 지금이라면 사겠습니까? 절대 안 사죠. 네. 이재규 교수님 유통주 지금 사도 됩니까? 네, 이게 좀 굉장히 애매한 게 네. 2월 달에도 실적이 나쁘진 않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3월 달에도 개선된다라고 하는데 가장 네. 큰 문제는 성장성이 좀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제가 만약에 이 유통기업들의 CEO라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무언가 좀 이렇게 뾰족한 수가 없다라는 판단이 자꾸 들어서 내가 만약에 정용진이다. 그러면 지금 회장 자리에 앉아서 선택할 만한 게 없다.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오프라인에서 무언가 메리트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뭐 쿠팡이라든지 뭐 테무, 알리 같은 굉장히 강력한 플랫폼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저는 뾰족한 수가 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살짝은 부담이 되는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이 좀 아쉬운데 어쨌든 조금 기다림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기다림 끝에 과연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지도. 저는 이걸로 끝인가요? 예. 시간 관계상. 예. 시간 오늘 출연료 그냥 받아가는 거네요. 화장실도 다녀오고 축하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한 줄 평으로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중 교수입니다. PF 금리의 안정화 그리고 주가 회복과 이꼴 관계를 말씀하셨고요. 임순재 교수 중국 커머스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다. 이재규 교수 성장성 찾기는 쉽지 않다. 테이버 교수는 생존할 수 있는 마지막 시즌 이번에도 실패하면 진짜 망합니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아마 테이버 교수가 BGF 리테일 이 관련해서 얘기할 게 많았을 거예요. 딱 두 마디만 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전 BGF 리테일이 아니고 백화점 관련돼가지고 네. 우리나라 백화점 지금 뭐 좋다라고 생각하고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요? 그런데 미국에서 1등 백화점 기업인 메이시스 지금 M&A 되고 있고요. 네. M&A 금액이 미국 전역의 부동산을 들고 있고 그 부동산 가치인 7조 원에 매각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쵸.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백화점은 더 이상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고요. 땅 다들 장사.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온라인에서 살아남는 곳을 투자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오늘장 탑5 5가지 주제 모두 확인해봤고요. 잠시 이어지는 오늘장 이뉴스 그리고 조범수의 런치박스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 같이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장 탑5.